형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형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2006년 동짓날 밤, 얼어붙은 강물 위에서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4살의 저와 21살의 동생,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앞에는 위험한 땅과 철조망이, 뒤에는 추격의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 봄, 저는 입대 3년째였습니다. 북쪽 변방의 한 부대.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루 세끼라고는 하지만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늘 배가 고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18살, 아직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그 아이는 배식줄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저는 제 배식을 반으로 나눠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형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이는 저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혈육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제 복무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제 21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 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무 기간 3년 연장. 저와 동생, 우리 둘 모두에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10년 복무가 13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동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결심을 읽었습니다.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달 먹을 것을 찾아 나섰던 전우가 돌아오지 못한 일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민가로 내려갔던 전우. 그는 다시는 부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형님,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곳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보다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함께 가자. 어디든 함께. 준비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평범한 군인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먼저 저는 지도를 구했습니다. 부대 자료실에서 몰래 복사한 지형도. 그 지도에는 초소 위치, 순찰로, 위험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그 지도를 들여다보며 외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형님, 여기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동생이 물었습니다. 이곳은 순찰이 2시간마다 돌아. 그 사이를 노려야 해.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을 건너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부대에서 5km 떨어진 곳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밤 11시에 그곳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첫날, 동생은 10분도 못 버티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동생은 30분을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1시간, 1년이 지나자 2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형님, 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비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면 순찰이 약해집니다. 발소리도 묻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12월, 동짓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상대 방송에서 폭설이 예보되었습니다. 형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서로를 믿자. 동짓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2월 22일 새벽 1시, 우리는 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 정확히 15분의 공백.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우리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형님, 손 놓지 마십시오. 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부대 뒤편 산길을 타고 5km. 그곳에 상류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년간 연습했던 그 저수지 상류였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뜬 강물. 저 강을 건너면 남쪽입니다. 형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저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형이 먼저 안전한지 확인하고 동생을 부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형님이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확인해야 저도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이제 어른이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 동생의 몸이 순간 경직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호흡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연습. 동생의 팔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동생이 강 중간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 동생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동생의 몸을 쳤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보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동생의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놓지 마. 우리는 함께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분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남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물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 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동생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새벽 3시.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옷이 젖어 무거웠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추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남쪽으로 3km. 그곳부터가 위험 구역이었습니다.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형님, 저기부터입니다. 동생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을 확인하며 한 발 한 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치달까.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압력이 바뀌어도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생아, 괜찮아. 진정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3년간 외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부대에서 배운 것들.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천천히 옆으로 눕는다. 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야. 네, 형님.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손을 땅에 짚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옆으로 빼냈습니다. 치달까 또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형님, 동생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와. 동생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우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위험한 땅을 조심조심 지나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고함 소리였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형님, 뛰어야 합니다.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여기서 뛰면 위험해. 하지만 뒤에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 고함, 그리고 날카로운 소리.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동생아, 들어. 우리 헤어지자. 네. 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둘이 같이 가면 둘 다 잡혀. 하나라도 살아야 해. 안 됩니다. 형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동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동생아, 너는 동쪽으로 가. 저 숲속으로 들어가. 나는 서쪽으로 갈게. 형님, 가. 남쪽 철조망에서 다시 만나자. 저는 동생을 밀었습니다. 동생은 비틀거리며 동쪽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추격조가 갈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부는 저를, 일부는 동생을 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눈밭을 가로질러 날카로운 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나무 기둥이 쪼개졌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구르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동생은 괜찮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사히 도망쳤을까? 잡히지는 않았을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과 헤어진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철조망에서 동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남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르러졌습니다. 저는 홀로 걸었습니다. 동생 없이 혼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생 생각에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라.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또 추격조일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바스라, 바스라.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만약을 위해 손에 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새끼 고라니였습니다. 아직 어린 고라니. 큰 눈망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도 무서웠구나. 고라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고라니를 바라보며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18살의 동생. 큰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 동생아, 너도 무사하길. 저는 고라니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라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다시 걸었습니다. 철조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2km 남았습니다. 동생아, 기다려. 형이 간다.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 그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저는 철조망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동생은 어디 있을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동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잡힌 걸까? 혹시 다친 걸까? 그때였습니다. 형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동생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형님도요. 동생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자, 이제 넘어가자.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한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조명이었습니다. 누구냐? 남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생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문이 열렸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을 향해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그리고 마침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철조망을 넘은 그날 아침, 군인들이 우리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담요를 주었습니다. 뜨거운 차를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1시간 후 따뜻한 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 김치, 찌개, 반찬.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천천히 드세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3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굶어도 괜찮습니까? 군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 만약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하러 다녀도 괜찮습니까? 군인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다른 곳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동생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형님, 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형도 자랑스럽다.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때 형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도 내가 없었으면 여기 못 왔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철조망을 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두려움, 불안.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곳에서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동생의 웃는 얼굴을 보면 확신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고.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리고 함께라서 가능했다고. 지금도 저와 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참 잘했지? 네, 형님.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형제로서 행복하게.